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린 사모님, 린 사모님. Thank you so much. 승리 씨 사건을 두고 이게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는 모습인데 최진봉 교수님 예. 일단요 여성 2명이 새롭게 주말 사이에 의혹의 중심으로 떠올라요. 그렇습니다. 지금 생일 파티에도 예. 참석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대만 국적의 린 사모라는 사람 이분하고 예. 싱가포르 국적의 킴 림인데 린 사모라는 분 린 사모라는 사람부터 한번 볼까요? 예, 이제 클럽 버닝썬 해외 투자자인데 이분이 약 버닝썬에 20%를 투자했다고 그러고요. 남편이 총리급이라는 얘기까지 있어요. 그래서 네. 대만에서는 상당히 재력가로 알려져 있고 권력 있는 사람에 속하는 게 아닌가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정혁진 교수 주변의 목격담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일단은 그 클럽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어쨌거나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20%나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예.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돈 세탁하는 것도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클럽에서 현금이 많이 나오니까요. 예. 그런 의문도 갖고 있는데 일단 더블 만수르 세트를 시킨대요. 그 만수르 이분이 한번 세트가 뜨게 되면은 예. 만수르 세트가 1억짜리인데 더블이니까 2억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승리가 나온 그 일본 방송을 갖다가 봤더니 예. 승리가 승리가 그 방송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5천만 원짜리 1억짜리 세트를 그냥 한번 만들어 봤다. 예. 이거 설마 누가 이걸 갖다가 사겠느냐라고 했는데 그거를 시키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 심지어 더블 만수르 세트까지도 주문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 린사모라고 하는 사람이 상당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그 삼합회 사람까지 데리고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삼합회 하면은 아시아의 3대 범죄 조직이 하나인데 삼합회하고 야쿠자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만에 중년방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그 단체를 아시아의 3대 범죄 조직인데 거기에 거물을 데리고 왔을 정도라고 하니까 상당한 사람인 것 같긴 합니다. 예. 실제로 승리 씨가 본인의 생일 파티 때 이 사람을 굉장히 신경을 쓰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영상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버닝썬 파티는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요. 즐거우십니까? 그다음에 우리 린 사모님 정말 감사하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다양한 나라에서 와주셨습니다. 왜 린사모라는 사람을 저렇게 챙겼을까? 그게 하재근 평론가의 삼합회, 그러니까 주변의 증언이긴 합니다만은 네. 삼합회 사람들도 저 클럽을 방문했다라는 점이 좀 예사롭게 들리진 않아요. 아, 그게 이제 추정이죠. 네. 진짜 뭐 상업해서 공식적으로 뭐 어떻게 인증을 하고 왔다 간 것이 아니라 인증이 있을 수가 없죠. 여기 뭐 전직 직원이라는 사람이 네. 그렇다더라. 네. 린사모가 남성들을 대동하고 왔는데 범상해 보이진 않았다. 일반적인 비즈니스 계통은 아니어 보였다. 그리고 뭐 삼합회 사람들이랑 같이 다닌다는 나 소문을 들었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일단 삼합회가 나오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놀라고 있는 거고 삼합회가 세계 뭐 야쿠자, 뭐 마피아 그래서 세계 3대 범죄 조직이라고 하는데 네. 그중에서 가장 신비화되고 이런저런 그 폭력 액션 영화에서 가장 무서운 조직으로 만화책에서도 보면은 가장 무서운 킬러들이 많은 조직으로 항상 네. 나오는 데고 역사도 오래되고 여기가 옛날에 명나라 망했을 때 청나라에 의해서 명나라가 망했을 때 청나라를 공격하기 위한 비밀 결사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막 2차 대전 때는 일본에 저항해서 싸우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마약 조직이 범죄 조직이 됐다라고 하면서 홍콩의 유명한 연예인들이 삼합회하고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맺고 있다. 그래서 이소룡 사망했을 때도 배우가 삼합회 아니냐 이야기 나왔고 네. 그다음에 유덕화 옛날에 굉장히 잘 나갈 때 왜 이렇게 영화를 많이 찍는 거냐. 사실은 삼합회 협박으로 영화를 그렇게 많이 찍은 거였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될 때 홍콩의 유명 스타들이 다 대거 캐나다로 이민 가려고 했는데 네. 몇몇 스타들이 이민 거부당했거든요. 그게 삼합회와의 연관 때문에 이민 거부를 당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럴 정도로 연예계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굉장히 무서운 범죄 조직이다. 우리는 그렇게 만화책과 영화를 통해서 알고 있었는데 네. 바라구 삼합회가 대한민국 강남에 와서 우리나라 연예인들하고 접촉을 했단 말인가? 예. 심지어 금전 거래까지 있고 지분까지 뭐 일정 부분 확보를 했단 말인가? 이런 의혹이 제기되니까 물론 어떤 근거가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닌데 예. 의혹만으로도 좀 충격이 있는 겁니다. 그 증언이 이제 나왔다는 거. 그렇다면은 왜 린사모라는 사람 굉장한 재력가로 보이는데
왜 우리나라의 이 조그만 클럽에 투자를 하고 관여를 했을까? 이게 김남국 씨 하나 보는 게 탈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는 거거든요. 네, 이제 삼합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불법 폭력 조직이다 보니까 삼합회가 벌어들이는 수입 중 많은 현금성 자산들이 불법적 수익이다 보니까 이것을 세탁하기 위한 곳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뭐 이게 많은 영화에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세탁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현금이 많이 도는 그런 사업체를 인수를 해가지고 그 현금을 세탁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최근에 뭐 나온 것이 성남의 어떤 조직폭력배의 조직이 합법적인 해외 샤오미라고 하는 그 전자 수입업체를 인수를 해가지고 그 과정에서 돈을 세탁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 논란이 한번 문제 제기가 되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삼합회에서 벌어지는 돈을 예. 결국에는 승리가 가지고 있는 이 버닝썬이라고 하는 이 클럽 자체가 현금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는 40% 된다. 네, 현금이 많이 돌아다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뭐 하루만 해더라도 수억의 이렇게 어떤 매출이 올라간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삼합회가 여기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했다라고 한다면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 아니냐. 그냥 단순하게 승리와의 어떤 친분만으로 수억 원에 달하는 돈을 여기다가 투자하는 것 좀 이상하다라고 네. 하면서 돈 세탁을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금 의혹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매출의 40%가 현금이라는 거는 굉장히 높은. 국세청에 보고 있으니까 이 내용도 좀 나올 것 같아요. 또 한 명의 인물이 하재근 변호사님, 킴님? 이분은 좀 젊은 사람인 것 같아요. 예, 그 싱가포르의 유명한 부자 그 가문의 딸이고 예. 그리고 이제 스페인의 유명한 프로 구단주까지 한다고 하는데 그럼 엄청난 자산가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 젊은 여성이고 모델로서도 일을 한다고 하고 우리나라에도 모델로 진출한다는 얘기도 있었던 여성인데 근데 이제 이 승리 씨가 처음에 성접대 의혹을 받았던 게 아레나의 어떤 그 클럽에서 아레나 클럽에서 해외 투자자 일행을 뭐 적대하려고 했다 이런 의혹을 받았는데 예. 승리 씨가 해명하기를 아니 해외 투자자가 아니라 그 킴님 씨였다. 바로 그 싱가포르 부잣집 딸이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우리나라에 놀러 와서 내가 그 친구 말벗을 할 만한 여성을 소개해 준 것이다라고 이제 인터뷰로 승리 씨가 해명을 했죠. 예. 근데 이 킴님 씨가 그 말을 어떻게 해외에서도 다 들었는지 예. 본인이 SNS에 다시 해명을 했는데 이제 승리 씨가 주장했던 것은 사실이 아니다. 나는 그때 아레나에 와서 놀기는 했는데 우리 테이블에는 나와 내 일행만 있었지 승리 씨가 제3자를 소개시켜주고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승리 씨는 그럼 누구한테 무슨 여성을 소개해줬단 말이냐. 네. 그렇게 승리 씨 해명에 지금 의구심이 생기고 있는 것이고 승리 씨가 언급했던 이 킴님이라는 여성은 승리 씨하고 현재 완전히 선을 그은 나는 상관이 없다. 모른다. 네. 승리 씨한테 나한테 전화해서 이상한 말을 했지만 내가 끊어버렸다. 이렇게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 당사자는 그 내용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인 거죠, 일단은. 네, 그렇습니다. 또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번에 또 일본의 건설 관련 회사의 회장님을 두고 또 대화방에 공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승리 씨하고 유연석 대표하고 둘이서 나눈 대화방이에요. 그 내용을 네. 보면 일본 A 회장이 오니까 각별히 준비해라. 이렇게 지금 승리 씨가 얘기를 했고 또 회장님 손님들도 오시니까 파티를 따로 준비해 드리는 게 좋겠다. 100배로 갚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예. 유인석 대표는 거기에 답장을 이렇게 합니다. 일본 분들이 다시 가면 안 되느냐고 문자 보내는 걸로 해보자. 그러니까 다시 오도록 만들어 보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 했던 말이 저게 문제가 되는데 우리 아는 여자는 그날 다 불러보자 진짜로. 예. 클럽에 여자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 말은 저게 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이 내용의 그냥 뉘앙스만 보면 예. 그 일본에서 오는 사업가를 성접대하기 위해서 여자들을 클럽에 있는 여자들을 끌어모으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여자애들 11시까지 부르면 되는 거지라고 다른 사람이 올린 카톡도 있어요. 그렇다고 예. 하면 이 두 사람의 대화 내용으로 그냥 유추해 보건데 일본에서는 사업가에게 성접대를 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여성들을 모으고 있었던 상황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들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더한 내용이 있는데 방송에 적절치 않아서 않는 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김남국 선생 승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 해명의 내용이 글쎄요 좀 납득이 될까? 일단 얼굴 마담이었다고 본인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이제 승리 씨가 이 사건이 좀 터지고 나서 지난 22일부터 계속 적극적으로 좀 해명을 하고 있는데 예. 문제는 본인의 어떤 해명이 본인 진술과 상반된다라는 겁니다. 예. 처음에 이제 버닝썬 소유주냐 실소유주냐라는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이 승리 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얼굴 마담이었고 연예인이 나오면은 조금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영업 약간 비슷하게 담당했을 뿐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러나 이제 앞서 지난해만 보더라도 예능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승리가 직원들에게 어떤 지시를 했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얼굴 마담이 아니라 네.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아주 깊이 경영에 관여한 것처럼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해명 자체가 조금 맞지가 않다. 이게 본인의 어떤 해명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간접적인 직접적인 증거들에 의해서 이 해명 자체를 믿을 수가 없는 것처럼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또 이제 뭐 새롭게 나온 게 이제 윤총경이라고 하는 분이 뭔가 이제 승리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응시적 사업과 관련된 비호를 한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윤총경이 밥을 다 산 것이고 네. 뭔가 잘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뭐 지난주에 나온 걸 보면 승리 씨가 경찰과 관련된 옷을 입고 그것을 찍은 것을 또 그 사진만 1,800장 사진전에서 그것만 또 삭제하고 네. 또 지금 단톡방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윤총경에 대해서 모두 다 아주 잘 알고 있었다라는 그런 진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승리 씨가 경찰에서 본인은 본인의 어떤 잘못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한 말을 하고 있지만 그 해명을 조금 다 믿기 알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나씩 보세요. 윤청경 관련해서 정영진 변호사님. 네네. 대화방의 내용이 그렇게 다 국민들이 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경찰인지 몰라 청와대 직원인 줄 알았다고 해명을 했거든요. 네네. 청와대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네. 다 각 기관에서 파견이 되는데 어디서 들어가셨습니까? 이거 물어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경찰 이야기 당연히 나왔겠죠. 승리가 이야기하는 건 다 거짓말인 것 같아요. 일단 아까 그 킴님 이야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킴이가 어떤 사이냐면 승리를 위해서 전세기까지 띄워줬던 남매 같은 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승리가 이야기한 나오자마자 SNS로 나는 그런 한 거 아니다. 나는 다른 그런 여자들 없었고 우리 일행들만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일본 방송을 갖다 보면 버닝썬 관련해가지고 그 승리가 직접 나와가지고 그거 내가 경영하고 있다. 그 빅뱅의 멤버들이 지금 다 군대가 있거든요. 네. 너 왜 군대 안 가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버닝썬 내가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안 갔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승리가 그 버닝썬 소유주가 아니라면 다스도 MB께 아닌 거죠.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기억나는 게 본인이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게 한 두어 번 된 것 같아 아니라고 일단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하정현 변호인. 네. 정준영 씨 관련해서도 얘기했는데 자기가 그거 알고 있었고 적극적으로 말렸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 정준영 씨 그 많은 처음에 정준영 씨 불법 촬영 영상 사건이 터져 나온 게 바로 승리 씨 뭐 대화방에서부터 네. 일이 시작이 된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승리 씨도 정준영 씨 불법 촬영 영상을 공유하면서 뭐 부적절하게 즐긴 거 아니냐 암묵적으로. 예, 그런 네. 이제 의혹을 이제 가졌었는데 승리 씨가 전혀 아니다라고 하면서 정준영 씨한테 그거 말렸다 하지 말라고 다만 이제 대화방에서 그렇게 메시지를 쓴 게 아니라 실제 현실 세계에서 만나서 말로 이렇게 말렸는데 그게 대화방의 메시지로 남지 않아서 이렇게 지금 자신의 뜻이 전달되지 않은 것이다. 온라인상에서는 얘기를 안 했지만 실제 예. 만나서는 얘기를 했다. 예, 그렇게 말을 했고 근데 사실 이 불법 영상 관련해서는 정준영 씨하고 그 외 뭐 최정훈 씨라든가 이정현 씨라든가 다른 연예인들은 부적절한 말들을 했거든요. 영상을 보여달라 뭐 등등등. 근데 이 승리 씨는 불법 영상 관련해서 처음에 그 안에 나온 사람이 자신의 지인이라는 걸 그냥 알아보는 정도, 어느 형이구나. 그 한마디만 딱 하고 그 외에는 불법 영상에 대해서 동조하는 발언이 했다는 게 알려진 게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보도를 기준으로 하면 그래서 불법 영상 관련해서 승리 씨가 그렇게 크게 동조했다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 지금까지의 근거로만 보면 그래서 승리 씨는 지금 사업 관련된 의혹만 그 탈세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비밀스러운 뭐 실소유주 문제라든가 등등등 네. 그런 쪽만 의혹이 현재는 더 커진 상태인 것 같습니다. 경찰복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논란이 됐었죠. 그런데 이 경찰복에 대해서 빌렸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예. 이게 또 그게 또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요. 지금 네. 대여업체 관계자는 뭐라고 빌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네. 승리 씨는 대여업체 관계자는 뭐라고 얘기냐면 승리가 온 적도 없다. 한 번도 본 적도 없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특수복 같은 경우에는 영화 촬영 등 이런 이유로만 대여가 가능하지 개인이 빌려달라서 빌려주고 그거를 입고 찍고 특히 이제 약장이나 계급장이 다 달려 있잖아요. 네. 그걸 함부로 대여주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잘못 악용될 수도 있잖아요. 저걸 범죄에 입고 가서 쓸수 그렇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정말 영화 촬영이나 이런 데만 대여해 주지 명찰이나 이런 것까지 다 대여해서 완벽하게 경찰인 것처럼 옷을 빌려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대여복을 대여하는 업체들도 신분 확인하고 다 절차 확인하고서 빌려주는 거예요. 저렇게 승리가 주장하는 것처럼 아무 데나 가서 그냥 계급장 대여하고 그냥 찍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 씨의 주장이 대여업체 주장을 들어보면 맞지 않는 거죠. 네. 저게 누군가 이름표가 안 나와서 그렇지만 누군가에게 그 사람의 옷을 빌려서 찍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네. 그런데 경찰인지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뭐랄까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네. 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해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 제복이 윤총경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명을 한 것 같은데 이런 저런 경찰복을 진짜 같은 걸 아무한테나 대여해주면 큰일 나는 거죠. 왜냐하면 법이 있어요. 네. 그 규제, 경찰 제복 규제에 관한 법이 있어서 왜냐하면 제가 경찰 정보 입고 가가지고 부심 검문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특히 외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경찰 옷을 입거나 아니면 경찰 그 표시를 갖다가 해가지고 강도하거나 그런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엄격하게 규제하기 위해서 법까지 있는데 그런데 저렇게 승리가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그 이야기 나오자마자 대여업체 관계자가 금방 부인한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윤총경 계급이 총경인데 총경 직전 계급이 뭐냐면 경정이거든요. 네. 그런데 저 명찰은 이렇게 약간 비껴서 있어가지고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계급장 보면 저기 경정 계급장이거든요. 근데 저 사진을 찍었을 때 윤총경의 계급이 경정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심을 그런 하게 의혹이 되는 거죠. 있었죠. 네네. 그러면 하재근 표현은 지금 승리 씨가 굉장히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데 그게 대중의 호응은 못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 그래서 승리 왜 씨 자꾸 이렇게 해명을 하는 걸까요? 그것을 알 수가 없는데 그 승리 씨가 정말 억울해서 그렇게 해명을 하는 걸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교묘한 거짓말로 이 상황을 좀 빠져가려고 하는 걸 수도 있고 혹시 뭐 과거에도 그러니까 이 정주영 씨 사건도 보면 도저히 그렇게 덮일 수가 없는 사건인데 덮였잖아요, 나중에. 그거 경찰이 증거 압수도 안 하고. 그다음에 심지어 검찰은 그 휴대폰을 받고 포렌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문제 영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그랬고 황당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덮인 걸 과거에 경험을 했으니까 네. 이번에도 소나기만 피하면 언론의 관심 이 시기만 피하면 나중에 어떻게 조용히 덮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또 뭐 경찰 조사 받아보니까 별로 증거 없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그렇다면 과거 메시지 주고받은 거 다 허풍이었다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겠네라고 판단해서 정말 교묘하게 그렇게 하는 것인지 이것은 앞으로 이제 따져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일반 대중들은 승리 씨가 버닝썬을 실소유했고 엄청난 이제 뭐 탈세니 뭐니 그 잘못들을 저질렀다고 거의 단정을 짓고 있기 때문에 네. 먼저 단정을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승리 씨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근데 승리 씨가 하는 말이 여러 말을 했는데 그중에 일부분은 디테일하게 따져보면 이상한 얘기 지금까지 여러 얘기한 것처럼 이상한 부분들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그 버닝썬 관련해서 정말 승리 씨가 실소유한 게 맞는지 그런데 버닝썬이 왜 일일 매출 보고를 올렸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네. 그게 승리 씨한테 보고를 올린 게 아니라 다른 42% 지분 갖고 있는 다른 산업체한테 보고를 올렸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보통 이렇게 막 복잡하게 얽혀 있는 데서는 돈 흐름을 보면 실소유주가 누군지 알 수 있는 건데 그 보고가 그쪽 산업 쪽으로 갔다면 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승리 씨한테 좀 과도한 판타지 좀 이렇게 의혹이 너무 앞서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거짓말 했을 가능성 또 약간 억울한 측면이 있을 가능성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어서 좀 냉정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정준영 씨가 휴대전화 하나를 삭제를 해놨어요. 압수수색해야 된다고 저희도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결국엔 증거 인멸을 한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이제 세대를 제출했다라고 하고 있고 네. 저희가 이제 증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증거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황금폰까지 제출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휴대전화 세대 중 한 대가 이 공장 초기화 상태라고 해서 복원에 실패를 했다라고 합니다. 예. 이제 만약에 그냥 일반적으로 삭제를 했다라고 한다면 디지털 포렌직을 통해서 아마도 그렇죠. 경찰의 아주 네. 기술력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복원을 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복원이 안 되는 방법으로 공장 초기화라든가 공장 초기화를 넘어서서 뭐 덮어쓰기라든가 오버리튼이라고 하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 증거 인멸을 지금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되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